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5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4.76%나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타이틀을 달고 일주일 만에 98,000원까지 떨어졌죠. 여러분도 아마 그날 아침에 계좌 열어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삼성전자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과민 반응한 걸까요? 오늘은 이 급락의 진짜 원인과 그 속에서도 왜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1만 원까지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HBM4라는 카드가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날 아침을 한번 복귀해볼까요?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3,925포인트를 찍었어요. 전날보다 4.76%나 떨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마치 한 달 동안 모아둔 월급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9시 36분이었죠. 사이드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시장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니까 잠깐 숨 좀 돌리자고 브레이크 거는 장치예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것처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날 미국 증시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나스닥이 2.04% 떨어졌고 그 이유는 팔란티어 같은 AI 기업들이 너무 고평가됐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게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나스닥은 2%대 낙폭인데 코스피는 거의 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죠. 그날 하루만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어요. 이건 마치 치킨집이 장사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를 급하게 정리하고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익을 챙기고 싶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위기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오전 10시 30분 기준 98,000원이었습니다. 전날보다 5.82% 떨어진 거죠. 겨우 일주일 전에 10만 전자 타이틀을 달았는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탈한 일인지. 마치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는데 다음 시험에서 갑자기 80점 맞은 기분이랄까요? SK하이닉스는 더 심했습니다. 7.34%나 떨어져서 54만 3천원을 기록했어요. 삼성전자보다도 낙폭이 더 컸죠. 왜 하이닉스가 더 떨어졌을까요? 사실 이건 최근 수개월간의 흐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2조 원이 넘게 순매도했거든요. HBM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렸던 프리미엄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외국인들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던 겁니다.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요. 마치 맛집 줄이 옆 가게로 옮겨가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게임은 HBM3이 아니라 HBM4가 될 거고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HBM에서 더 앞서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HBM4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HBM은 하이밴드위트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죠.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HBM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넓어야 차들이 막히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는 것처럼요. 지금까지는 HBM 쌈이가 주류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62%나 점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HBM4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HBM4는 뭐가 다를까요? 첫째,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핀당 11기가비트 페어 세컨드예요. 이전 세대보다 거의 2배 빠른 겁니다. 마치 KTX가 SRT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둘째, 데이터 입출력 통로가 204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마치 편도 1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아요. 병목 현상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삼성전자는 HBM4의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메모리 칩의 밑바닥 부분을 자체의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으로 직접 만듭니다.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아요. 반면 SK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에 위탁 생산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직접 만들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자기 손 안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납기도, 원가도, 품질도요. 마치 집을 지을 때 시공사에 맡기는 것과 직접 짓는 것의 차이랄까요? 비용도 줄고 일정도 내 마음대로고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고칠 수 있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디램 다이 생산에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일시, 그러니까 6세대 10나노급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명확한 우위예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치맥 먹으면서요. 그리고 이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죠. 이 자리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HBM4 납품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GPU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4를 쓰겠다라고 논의하고 있다는 건 삼성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E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HBM4까지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망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올 겁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30%까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마치 프로야구에서 한 팀이 계속 우승하다가 갑자기 다른 팀이 치고 올라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리그 전체가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만 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어요. 이들도 전부 HBM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내년 HBM 판매량이 올해 대비 2.5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5배예요.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인지 마치 작은 카페가 갑자기 전국 체인으로 확장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받고 싶지 않으세요? 시장이 움직일 때 누군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파이 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뉴스와 분석을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정보 공유하면서 더 나은 판단을 해보세요. 설명란에 링크 남겨뒀으니 한번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파헤쳐 볼게요. 자, 이제 숫자 얘기를 해봅시다. 한 증권사는 최근 삼성전자 목표가를 96,0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5.6% 상향한 거예요. 왜 올렸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HBM3 12단 납품이 시작됐고 이게 메모리 사업부의 수익성을 확실하게 개선시킬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HBM은 일반 D램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높고 고객사와의 협상력도 강하거든요. 마치 일반 라면과 프리미엄 라면의 마진 차이랄까요? 원가는 조금 더 들지만 가격은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게다가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2026년 HBM 수익성이 61%에 달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목표 PBR이 2.5배에서 3배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납품 실적에 기반한 전망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미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하고 있고 HBM4 논의도 공식화됐습니다. 이건 확실한 팩트죠. 그러니까 지금 9만 원대 후반에 있는 주가는 11만 원 목표가 대비 약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기 투기가 아니라 중장기 펀더멘털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목표가를 믿으시나요? 반도체 업계에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업체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는 시기를 말하죠. 과거 슈퍼사이클은 PC 보급, 스마트폰 확산 같은 큰 트렌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AI예요. AI 서버 수요는 PC나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달라요.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올라도 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경쟁에서 밀리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지니까요.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이 필수품인 것처럼요. 실제로 HBM 수요는 지금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D램 공급 부족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어요. 이건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이번 슈퍼사이클은 한두 개 회사의 독주가 아니라 양강 체제로 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빠르게 추격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거예요. 독점은 위험하지만 양강 체제는 건강합니다. 경쟁이 있으면 기술도 발전하고 고객사들도 선택지가 생기니까요. 이건 결국 전체 시장 파이를 키우는 긍정적인 구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자, 좋은 얘기만 하면 재미없죠. 리스크도 짚어봐야 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미국 기업 전용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어요.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기존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0%로 추락했다고요. 이런 제재가 계속되면 결국 미국에도 손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술 생태계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마치 담을 너무 높이 쌓으면 안에 있는 사람도 갇히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 틈새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고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또 하나 거시경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2연속 인하해서 3.75에서 4% 구간으로 낮췄어요. 이건 기술주에 긍정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달라요. 국내 CPI는 계속 높습니다. 11월 3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했거든요. 예상치인 2.1%보다 높아요. 이렇게 국내 물가가 높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환율이 1,400원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환차손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시적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코스피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삼성전자의 펀더멘털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거시 환경은 바뀌어도 HBM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11월 5일의 급락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발 센티멘트 악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당위 차익 실현이 겹친 일시적 조정이었죠. 실제로 개인과 기관은 그날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떨어진 주가를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장기 흐름은 명확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SK 하이닉스에서 이익을 정리하고 삼성전자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사 시대의 승자가 삼성전자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일시 공정과 4나노미터 파운드리를 활용한 수직 통합 전략으로 경쟁사 대비 명확한 기술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HBM4 공급 논의는 이 기술력을 상업적 성과로 바꿀 결정적 트리거예요. 내년 HBM 판매량 2.5배 성장, 시장 점유율 30% 목표, 그리고 11만 원 목표가 이 모든 숫자들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 납품 실적과 기술력에 기반한 전망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통제 정책, 높은 환율과 물가, 당위 변동성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건 섹터 전체의 문제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당위 노이즈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성장을 믿고 갈 것인가? 저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급락이 오히려 좋은 진입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투자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문가들과 큰손들이 어디에 돈을 걸고 있는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혼자 하기는 쉽지 않죠. 시장은 매일 움직이고 뉴스는 쏟아지고 어떤 게 진짜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같은 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터지는 뉴스, 종목별 인사이트, 그리고 이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하는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혼자 결정하면 불안하지만 함께 나누면 더 명확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투자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이지만 좋은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아래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와 보세요.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파이혁명이었습니다.